안녕하십니까, 남고부입니다. 수업을 위해서 매틀랩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적 도구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은 보통 고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할 줄 알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주 일부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해 본 적 없는 학생 또는 휴학 등의 이유로 사용법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뭐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수업 준비하는 것도 많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왕 하찮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도 수업이라 하기보다는 이 매틀랩에 대한 설명 준비도 굉장히 하찮게 했습니다. 너무 하찮아서 교환 같은 거 없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활자 등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간은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 그 화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이 매자가 아니죠. 이 매자입니다. 매트랩. 국민대 매트랩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매자 있잖아요. 이 매자는 이 매자가 맞고, 이 매틀랩이라는 것은 매트랩이라고 적혀 있지만 매틀랩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름 자체가 매트릭스, 행렬을 의미하는 매트릭스와 실험실을 의미하는 랩, 이 두 개를 합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라기보다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이것은 행렬 계산 등에 특화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행렬과 랩, 이 두 개의 단어에서 일부를 따와서 이렇게 합친 것을 이 소프트웨어 이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매트, 여기 한글 표기, 그리고 랩의 랩, 한글 표기, 이 두 개를 단순히 합친 그러한 의미에서 일종의 합성어죠. 그런 의미에서 매트랩이라고 적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어 발음을 할 때 T와 L 이렇게 동시에 L이 존재를 하면 이 앞에가 틀이잖아요. 뒤가 랩. 그러니까 앞에 글자에 이 받침 부분하고 여기에 둘 다 리을이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기획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 영어 발음 문제에 있어서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마시고, 저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찮은 학생들은 그냥 저 따라서 발음을 하시고, 정말 정확하게 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매틀랩에 대한 발음에서 흠잡히고 싶지 않다라는 희망이 있는 학생, 그것을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학생은 독자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신뢰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매틀랩이라고 발음을 하고, 어찌되었건 이 이름은 이 행렬과 관련된 것에서 유래가 되었을 만큼 매틀랩이라는 소프트웨어는 행렬 연산에 굉장히 특화된 그러한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매틀랩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지만, 그래도 먼저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정보가 몇 가지 있거든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기능 등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지루해 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른 수업을 할 때 준비하고 사용했던 자료인데, 매틀랩 있잖아요. 매틀랩은 여러분들 C 언어, 자바 이런 거 들어보셨죠? C 언어, 자바 등등을 뭐라 그러나요?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러죠. 그런데 C 언어 또는 자바 언어,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누가 제공을 하나요? 즉 여러분들은 C 언어 또는 자바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 회사에서 만든 툴을 이용해서죠. 예를 들어서 C 언어 또는 C++ 이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뭐 비주얼 C 뭐 이런 식의 툴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자바는 뭐 이클립스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어떤 툴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툴 안에는 컴파일러라고 불리는 것들 등등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 언어, 자바 언어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개념 자체고, 그 개념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제공하는 툴 이름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 언어 또는 C++라는 언어는 개념이고 프로그래밍 언어고,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등의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매틀랩은 어떨까? 매틀랩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불려집니다. 분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름도 매틀랩이라는 거예요. C 언어라든지 자바 같은 것들은 만든 사람과 그것을 가장 대중들에게 알려진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회사 또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C 언어 만든 사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C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뭐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죠. 그런데 매틀랩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리브 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언어로 만들어졌는데 그 툴 자체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이 사람 또는 이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틀랩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만들어주는 그 소프트웨어의 이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이나 행렬 등 수학 연산에 특화된 언어, 매틀랩에서 할 수 있는 거 C 언어에서 다 할 수 있죠. C 언어에서 할 수 있는 거 자바에서 거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실은 어떤 언어가 뭐에 좀 더 특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이 좀 더 쉽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뭐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매틀랩은 행렬, 배열 등에 특화되어 있는, 즉 뭐 파워풀하다기보다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배열이나 행렬 등의 계산을 자바, C 언어 등등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쉽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언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인터프리터 방식인데, 인터프리터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틀랩이라는 언어 자체는 이 사람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매틀랩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죠. 그런데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회사를 만들었으면 또는 어떤 개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살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회사 운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료인데, 사람들은 뭐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볼 건데, 또는 학습용으로 간단하게 쓸 건데 돈까지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쉽다기보다는 좀 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라든지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해킹해 가지고 무료로 쓰게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매틀랩이라는 언어 자체를 흉내내어서 그 똑같은 명령어 등을 통해서 매틀랩을 마치 쓰는 것처럼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옥타브라는 겁니다. 옥타브는 정확하게 음악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악에 뭐 1옥타브, 2옥타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쓰는 그 옥타브, 철자는 똑같습니다.
왜 옥타브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옥타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그 내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옥타브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매틀랩을 위해서 매틀랩을 쓸 때 프로그래밍 한 거 옥타브에서 대부분 실행이 돼요. 매틀랩에서 사용하던 명령어 옥타브에서 대부분 다 실행이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간단한 명령어는 90% 이상 옥타브에서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사용해오던 거를 보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사용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매틀랩보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그런데 옥타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게 무료라는 이유가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국민대학교 계정을 이용해서 매틀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학생 신분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웹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지 않고 매틀랩을 웹 환경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좀 느리고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옥타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에서 실제 유료 매틀랩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도 등을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옥타브도 매틀랩처럼 설치형이 기본인데 온라인으로 옥타브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간단한 연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제약은 있지만 빠릅니다. 그래서 유료 매틀랩도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온라인 옥타브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설치형보다는 웹에서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절약이 되죠. 심지어는 PC방 가가지고도 급한 계산 바로 웹에서 옥타브 접속해가지고 바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명령어만 알고 있다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매틀랩 옥타브를 모른다 그러면 매틀랩을 여러분 PC에 깔아야 되거나 까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웹 매틀랩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더라도 매틀랩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매틀랩을 실행시키고 웹 매틀랩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실행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 비교하면 웹 옥타브 또는 옥타브 온라인이 가장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여러가지 연산을 할 때 아주 복잡한 기능이 아니라면 온라인 옥타브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는 초반에는 아주 간단한 매틀랩과 관련된 명령어 등 또는 간단한 어떤 연산이라든지 기능 등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런 목적에는 온라인 옥타브가 가장 적합하죠. 그리고 추후에 좀 더 복잡하거나 아니면 매틀랩 고유한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매틀랩 그리고 매틀랩 설치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매틀랩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하고 그 언어를 만든 회사 또는 만든 사람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름이기도 하다. 그리고 옥타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무료 프로그램으로서 소프트웨어로서 매틀랩과 호환되는 명령어를 통해서 매틀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매틀랩의 간단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권장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기능은 접근성이 좋은 환경은 온라인 옥타브라는 거다. 온라인 버전 옥타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대충 구글에서 이렇게 옥타브 온라인 또는 온라인 옥타브를 치면 뭐 쭉 뜨는데 여기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옥타브가 많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로 검색을 하면 이게 가장 먼저 뜰 겁니다. 뭐 GNU 옥타브라는 게 가끔 먼저 뜰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설치형 옥타브를
다운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GNU 옥타브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걸 클릭하지 마시고 옥타브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뜨게 돼요. 이런 게 뜨죠. 제대로 보일랑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뜬다면 여러분도 제대로 접속을 한 겁니다. 여기서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다 디스미스를 해주시고 뭐 사인인 로그인을 하면 여러가지 더 좋은 기능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로그인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로그인 안 해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전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옥타브를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과정 중에 뭐 설치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구글에서 옥타브 온라인을 일단 한번 검색을 하면 클릭 한번 하는데 시간 뭐 5초도 걸리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령을 치면 바로바로 그 명령어로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이 좋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틀랩 또는 옥타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컴퓨터를 계산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명령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하면 결과가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ANS는 3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ANS라는 것은 뭐 answer의 첫 세 글자를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ANS는 3 이렇게 나오면 이 위에 내가 명령어를 입력한 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계산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 곱하기 5 2500이죠. 500 곱하기 1 더하기 2 이거는 500 곱하기 3이니까 1500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계산에 엔터를 칠 경우에 답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C 언어라든지 자바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거나 사용해본 적이 있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틀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줄씩 엔터 칠 때마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거는 C 언어하고 자바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르죠. C 언어나 자바 같은 것들은 프로그래밍을 다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실행을 하잖아요. 한 번에 실행하는 그런 형태를 그 명령을 다 넣고 그거를 일종의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컴파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컴파일 형태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명령을 넣고 거기에 대한 컴퓨터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그런 방식을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인터프리터는 번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번역, 동시통역 같은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앞서서 매틀랩은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인터프리터 방식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C 언어라든지 자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컴파일 방식이고 매틀랩 그리고 여러분 파이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틀랩과 파이썬은 그리고 과거에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었는데 베이직이라는 언어도 비주얼 베이직도 있고 과거에 더 예전에 쓰던 다른 베이직도 있는데 베이직 같은 경우에도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이직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방식은 파이썬 그리고 매틀랩 이렇게 그렇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프리터 방식의 매틀랩의 기능을 활용을 해야겠죠. 가장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수백만원 주고 산 내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하려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산 거 아니잖아요. 컴퓨터는 다른 것도 하고 게임도 가끔 하고 인터넷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이러려고 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산기처럼 아주 좋은 계산기처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계산기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기처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전자계산기 간단한 계산은 그 컴퓨터 키는 것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편리할 수 있죠. 근데 전자계산기 버튼도 작고, 그리고 한 줄 한 줄 치는 거 너무 카피 페이스트 이런 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매틀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데는 화면도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위에 명령도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1 더하기 3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 입력했는데 6번째 전에 어떤 계산을 했는지도 다 보이고, 그리고 카피 페이스트 뿐만 아니라 타자 치는 것도 굉장히 빠르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키보드를 빨리 치는 학생이 있다면 굉장히 빨리 이런 것도 다 쳐넣을 수 있겠죠. 어쨌든 계산기 대용으로도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C 언어라든지 자바도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매틀랩이 계산기 대용으로 훌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계산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할 수 있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키보드에는 루트라든지 제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그런 계산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루트 25,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계산하는 거 이 루트 이런 딱 쳐넣으면 5가 나오죠. 그래서 이 sqrt라는 이게 이 루트를 대신하는, 왜냐면 키보드로 다 쳐야 되니까 요 루트 표시는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어를 만들어 두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5의 제곱은 이렇게 하면, 그리고 5의 예를 들어서 10제곱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걸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계산기 대용으로 쓰기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500 곱하기 3 더하기 3 좀 복잡한 거 없나요? 5 곱하기 10 곱하기 나누기 2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00을 더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계산이 되긴 한데, 좀 더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쳐넣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보자면 5 곱하기 10 나누기 2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25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괄호 안에는 계산 결과가 25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앞선 결과, 계산 결과에다가 500을 더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ANS는 25라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ANS, answer가 25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물론 25 쳐넣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굳이 이런 기능을 사용할 필요 없겠죠. ANS 더하기 5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즉 앞에 결과의 결과값은, 계산의 결과값을 ANS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변수에 자동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매틀랩은 ANS라는 변수에 계속해서 지금 방금 전에 내렸던 명령의 결과를 ANS에다가 무조건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ANS는 결과 계속 그 갱신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직전 ANS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25는 여기에 저장된 거, 지금 525, 아까 전에 25였지만 다시 계산 결과가 바뀌었죠. ANS에다가 500을 더하면 525가 됐는데 그게 다시 ANS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전에 ANS에 25가 들어갔던 계산 결과는 없어져 버립니다. 억울하죠. 이전 계산 결과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지면 억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딴 데다 넣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딴 데,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른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25를 어딘가에 저장해 두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5를 x에다가 집어넣고 싶다. x는 아까 했던 5 곱하기 10 나누기 2, 요거를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ANS 대신 x는 25, 이 결과가 x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x에 다른 걸 집어넣지 않는 이상, 또는 이 x라는 공간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이 x는 25라는 그 계산 결과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x에다가 500을 더하면 당연히 525가 되겠죠. 자, 이런 기능은 계산기에, 아주 좋은 공학 계산기에 없지는 않지만 일반 계산기에는 없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더욱 복잡한 기능, 또는 더더욱 어떤 계산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매틀랩을 계산기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계산기는 사실은 컴퓨터 켜져 있으면 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죠? 이 계산기 있잖아요. 이걸 가장 많이 써요. 물론 이거 가장 많이 쓰는데 조금만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바로 온라인 옥타브를 킵니다. 왜냐면 항상 컴퓨터 쓸 때는 그냥 웹브라우저 클릭하면 바로 인터넷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이걸 실행시켜서 그냥 툭툭툭 쳐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 대용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산기 대용으로서 옥타브 또는 매틀랩을 사용할 때 있어서 더 편리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0 곱하기 25, 60 곱하기 25 이렇게 뭐 계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계산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뭐 파일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노트패드 같은 거 열어가지고 이렇게 쭉 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걸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제가 방금 컨트롤 C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합시다. 컨트롤 V를 누를 거예요. 자,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 6개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계산이 차례차례 된 거예요. 이 내부에서는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한꺼번에 입력했기 때문에 매틀랩이 한 줄 한 줄씩 출력을, 예전에는 출력 결과를 보여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버전업이 돼서 형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줄 한 줄 결과만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6개 나왔죠. 그 말인즉슨 첫 번째 요놈의 결과는 이거, 두 번째 요놈의 결과는 이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6개가 한꺼번에 한 줄씩 입력할 필요 없이 6줄이 한꺼번에 다 결과가 나왔죠. 그럼 우리는 그냥 한눈에 각각의 계산 결과를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ANS의 값은 뭘까? ANS 값은 2500이 들어가 있죠. 즉 ANS는 계속 갱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을 하더라도.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ANS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ANS는 우리가 사용했던 X 등등과 같이 변수기 때문에 매틀랩에서는 변수를 그냥 치잖아요. 변수 이름을 치면 그 변수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ANS를 치면 2500. 아까 X에 제가 25인가를 집어넣었죠. 그런데 X가 변함이 없을 거예요. X가 변함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X를 치면 그냥 25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왼쪽에 VARS 변수가 영어로 variable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variables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ANS라는 것은 매틀랩 내부에서 그냥 어떤 계산 결과를 그냥 집어넣는 변수,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주는 변수죠. 내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무조건 정해져 있는 변수. 그리고 X라는 변수는 제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Y에다가 제가 10을 넣고 싶다. 그러면 Y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Y는 얼마냐? 10. 그죠? Y 하면 10이 나오죠. 그리고 X 25. ANS는 마지막 계산 결과 2500을 넣고 있기 때문에 계속 2500인 겁니다. 자, 이렇게 노트패드 등을 이용해서 또는 다른 파일 등을 이용해서 마치 계산기처럼 사용하더라도 더욱 편리하도록
매틀랩 또는 옥타브를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점만 놓고 봐도 옥타브 또는 매틀랩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정도 기능을 위해서 매틀랩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이 매틀랩 또는 옥타브를 사용하면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도의 기능만을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렬을 모르는 학생이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A는 1, 2, 3, 4 B는 2, 4, 6, 8 다수의 숫자를 이렇게 각진 괄호 안에 넣어둔 형태의 이런 것을 행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로로 두 줄이면 2행, 가로로 두 줄이면 2열. 그래서 이것은 2행 2열 행렬, 이것도 2행 2열 행렬이죠. 자, 그런데 벡터도 아시죠? 벡터. 예를 들어서 벡터는 1, 3, 5. 자, 이 벡터는 여러가지 숫자를 쉼표로써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벡터와 이 행렬을 자세히 보면 이 벡터를 행렬 중에서 1행 행렬이라고 본다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이 있는데 A를 썼으니까 다른 걸 써볼까요? 1, 5, 7 이것은 1행 3열 행렬이죠. 그런데 이것과 형태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벡터는 행이고 열이고 없습니다. 그 숫자 3개가 들어가 있는 벡터는 그냥 3개의 요소를 포함한 벡터죠. 그런데 행렬은 1행 3열 도 3개를 포함하고 3행 1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이것도 3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렬을 굳이 사용해서 벡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거 왜 잘 안되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세상의 모든 숫자, 모든 벡터는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스케일러라고 하는 숫자 한 개, 예를 들어서 D는 1. 자, 이걸 어떻게 행렬로 표현하냐? 이것은 그냥 1행 1열짜리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뭐 수학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스케일러 또는 벡터는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시다. 왜 굳이 행렬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좀 더 복잡한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산할 수 없는 방법보다는 그 방법을 취하면 더 많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벡터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스케일러도 더 벡터처럼 표현해서 벡터처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벡터는 벡터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행렬은 벡터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벡터 계산법으로 계산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은 벡터보다 더 복잡하고 스케일러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행렬 계산법으로 뭐든지 어떻게든 계산을 한다면 벡터도 계산할 수 있고 스케일러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좋은 걸 알겠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이야기를 지금 매틀랩을 연습하는데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틀랩은 행렬 계산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성을 적극 활용해야지 매틀랩을 잘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뭔가를 계산할 때 뭐 숫자라든지 벡터처럼 표현해도 되는데 행렬처럼 표현하거나 아니면 행렬을 표현하면 매틀랩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x는 1 이런 식으로 변수를 대입하면 얘가 어떤 거에 들어가잖아요. 또는 1 더하기 1 이거는 1과 1을 더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잖아요. 스칼라를 대입하거나 계산하는 것은 쉬운데 그러면 행렬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입하고 어떻게 계산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마치 숫자 2를 예를 들어서 x에
대입하는 것처럼 행렬은 변수는 뭐 소문자든 대문자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대문자로 쓰고자 하면 그냥 대문자로 쓰면 되는 거고, 소문자로 쓰고자 하면 소문자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행렬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까 제가 썼던 것처럼 대문자로 변수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y에 삼행삼렬 어떤 행렬을 대입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삼행삼렬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예를 들어서 0, 1, 2, 3, 4, 5, 6, 7, 8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싶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에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일단 이렇게 큰 각진 괄호 자체를 입력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입력을 하냐?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키보드에 이거 있죠. 이거 엔터 왼쪽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 자, 일단 행렬을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행렬을 다 씁니다. 요 사이에 내가 원하는 숫자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같은 행부터 먼저 쳐요. 먼저 입력합니다. 자, 1행, 그 다음에 2행, 3행 이런 순서대로 입력할 거예요. 자, 1행은 0, 1, 2 있죠. 그러면 0, 1, 2 이렇게 한 칸씩 띄우거나 아니면 쉼표를 치거나 둘 중에 한 개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쉼표를 해도 되고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그걸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쉼표 또는 띄어쓰기로 각각의 열에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을 해요. 자, 그래서 1행을 입력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행을 입력할 차례죠. 그런데 여기다 쉼표하고 3, 4, 5 하면 매틀랩 입장에서는 이게 두 행의 6개 요소인지 아니면 6열짜리 행렬을 입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행의 입력이 끝났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문학이라든지 글쓰기에서 마침표에 해당되는 세미콜론, 위에는 점이고 밑에는 쉼표인 거 있잖아요. 이 세미콜론은 엔터의 왼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이 세미콜론이죠. 이걸 시프트 누르면서 이걸 누르면 콜론이 찍히죠. 그래서 시프트 빼고 그냥 누르면 이게 찍힙니다. 어쨌든 이걸 세미콜론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세미콜론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틀랩 입장에서는 하나, 둘, 세 개가 같은 행에 세 개의 열이 입력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만나는 순간 3열까지 입력이 끝났구나.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다음 행인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3, 4, 5 뭐 쉼표든 띄어쓰기든 한 다음에 또다시 세미콜론, 그 다음에 남은 6, 7, 8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이 끝났잖아요. 여기 끝에 세미콜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각진 괄호를 닫으면,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y는 이렇게 하면 이 y에 3행 3열짜리 행렬이 입력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y는 0, 1, 2 뭐 띄어쓰기 이런 건 크게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기 좋게 띄어쓰기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3 뭐 띄어쓰기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섞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띄워도 상관없어요. 6, 7, 8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쉼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매틀랩 입장에서도 그래픽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싶지만 속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 속도 등등의 여러가지 뭐 제약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y에 뭐가 입력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꺽쇠를 해가지고 이쁘게 표현하고 싶지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해서 이쁘게 표현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도 이게 행렬처럼 보이죠. 3행 3열처럼 보이죠. 그래 잘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해보냐. 자, 예를 들어서 Z는 1, 뭐 3, 5, 5, 6, 뭐 아무 때나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Y도 입력됐고 Z도 입력됐죠. 자, 둘 다 삼행삼열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행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삼행삼열이잖아요. 그러면 더하기가 되죠. 그러니까 행열에 행과 열과 같으면 서로 덧셈이 되고, 앞에 곱하기를 할 때는 앞에 행에 열과 뒤에 행에 행이 같으면 곱해지죠. 그런데 지금 Y와 Z 같은 경우에는 행도 3이고 열도 3이기 때문에 서로 곱셈도 되겠죠. 그래, 곱셈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덧셈부터 해봅시다. 자, 이거랑 이거 더하면 1행 1열 더하고 1행 2열 더하고 1행 3열 더하고 서로 각각 더할 거 아니에요. 자, 0과 1 더하면 1 맞죠? 4와 예를 들어서 6 더하면 10 맞죠? 그래서 Y와 Z가 잘 더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Y 곱하기 Z를 하면 계산이 되죠. 이거 행렬 계산하는 거 계산을 하면 제대로 계산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 왼쪽에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보시면, 자, 이걸 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시면 Y, Z,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기 때문에 변수가 사용되었다, 지금 어떤 값을 가지고 호출된 변수가 지금 Y와 Z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왼쪽을 보세요. 3x3, 3x3 적혀있죠. 즉 Y와 Z는 일반 변수가 아니고 행렬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변수에 행렬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행렬이 얼마냐? 3x3이라는 거죠. 자, 좀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1, 2, 4, 5 이렇게, 이거 2행 2열이죠. 뭐 3행 2열 해볼까요? 자, 그럼 Y가 어떻게 변했어요? 어서 그럴까? 여기 3행 2열로 변했죠. 자, 이거를 참고 삼아, 이거는 매트랩을 깔아도 이런 기능 비슷한 게 있거든요. 참고 삼아서 어떤 변수가 지금 어떤 변수가 값을 가지고 있고, 그 변수는 행렬의 차원수가 어떤 건지 이렇게 쉽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왼쪽이 기능이 없거나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 굳이 내가 어떤 변수에 행과 열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왼쪽이 보이지 않고 Y 이렇게 봤는데 지금 Y 하면 숫자가 보이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로라든지 세로가 너무 많으면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죠. 그럼 몇 열인지 몇 행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차원수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Y의 차원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size Y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행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행이 먼저고 열이 뒤입니다. 그래서 행 3, 열 2, 3행 2열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거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siz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함수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함수를 이용하면 지금 어떤 행렬을 가지고 있는 변수 또는 어떤 행렬이 몇 행이고 몇 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가 또 말씀드리자면 3 더하기 5 계산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3이라는 숫자 또는 5라는 숫자를 변수에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계산이 가능했죠. 행렬도 그럴 것이냐? 행렬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굳이 하자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2행 2열 행렬이 있고, 또 3, 5, 6, 8이라는 2행 2열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변수 입력하지 않고도 이 두 개를 제가 여기 곱셈을 했잖아요. 곱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행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변수에 입력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계산도 가능하다. 이거는 스케일러, 스칼라 계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진열대에 과자가 잔뜩 있습니다. 이건 유리벽 뒤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어떤 과자가 사고 싶어서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주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뭐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나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뭐 이것도 알고 싶으면 두 손가락질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이것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좀 농담인데 어쨌든 이렇게 손가락질로 여러 개의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특정 대상을 손가락질로 가르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전달되겠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서 여러 개가 대상이 있을 때 그 중에 특정한 것을 지목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 대상이 있을 때 특정한 대상이 자신의 위치를 표현하거나 표시할 때 그 표시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는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이 손가락질을 한다 라는 것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에서부터 유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인덱스라 한다는 것이죠. 인덱스는 뭐 순서라기보다는 번호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특정한 대상의 위치 또는 특정한 대상의 다른 대상의 관계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행렬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숫자를 요소로서 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사행삼렬 행렬이죠. 사행삼렬 행렬에서 내가 요놈의 정보가 알고 싶어요. 여기에 1이 있는지 2가 있는지 3이 있는지 요놈만 알고 싶어요. 또는 뭐 3행에 세 열에 있는 숫자 3개 모두가 알고 싶다. 이럴 때 내가 특정한 요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이야기해 주면, 마치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면 그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매틀랩에 예를 들어서 2행 3열 여기에 숫자가 얼마인지 행렬 전체에서 나는 요 숫자만 궁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손가락질 한다고 매틀랩이 알아듣진 않죠. 이때는 2행 3열이 알고 싶어 라고 매틀랩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행동을 바로 여기에 동명사를 붙여서 인덱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틀랩은 행렬을 주로 다루는, 왜냐하면 행렬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행렬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 행렬을 다룸에 있어서는 인덱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덱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3행 4열 행렬을 대충 만들어서 X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궁금하다고 합시다. 물론 보면 7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 행렬에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 이 숫자는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행렬에서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이죠. 2행 3열에 있는 요소인 숫자죠. 7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입력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합시다. 요 숫자가, 이 행렬이 어떤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2행 3열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걸 인덱싱 하면 숫자 7이라는 것을 매틀랩이 알려주겠죠. 그것을 우리가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C 언어라든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매틀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치 수학적인 행렬 계산을 하는 것처럼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렬할 때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라고 이야기하지 0번째 행, 0번째 열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0번째 행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행은 당연히 1행이지, 그죠? 그래서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어너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거 익숙하지 않는 학생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덱스 1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시어너라든지 자바 익숙한 학생들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데 매틀랩은 1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2행 3열의 이 숫자가 궁금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매틀랩에게 야 2행 3열 값을 알려다오 라고 인덱싱 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말만 거창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x에 대입이 되어 있죠. x에 이 행열 3행 4열짜리 행열이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괄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끈매끈한 괄호, 요걸 괄호를 연 다음에 2행 3열이 궁금했죠. 2행 3열. 자, 행이 먼저 오고 열이 뒤에 와요. 행열 2행 3열 2,3 한 다음에 괄호를 닫으면 끝입니다. 즉 x라는 변수에 2행 3열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이렇게 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엔터 치볼까요? 엔터 치면 그 변수의 값을 알려준다 그랬죠. 자, 7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인덱싱은 그냥 괄호 열고 행열을 입력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요소의 숫자를 알려준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걸 굳이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매틀랩은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행열 연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열을 굉장히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는 특별한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이 두 번째 행을 전체를 알고 싶다고 합시다. 두 번째 행 전체 5, 6, 7, 8이죠. 이 전체를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x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x 한 다음에 2를 하면 되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5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x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행렬의 2행을 모두 알 수 있을까? 자, 무조건 추후에 뭐 3차원이라든지 4차원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무조건 행과 열, 즉 가로와 세로만 있는 행렬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행과 열을 무조건 써줘야 돼요. 지금 위에는 x 가로 열고 2 여기까지는 행인지 열인지 숫자 한 개만 우리가 언급하고 있죠. 이거면 제대로 된 값이 안 나온다는 거죠. 행과 열을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떤 숫자에다가 콤마하고 어떤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숫자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행은 2인 건 확실해요. 그러면 열에 뭘 적어야 되냐는 거죠. 열은 1, 2, 3, 4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숫자가 5개가 입력된 거기 때문에 행과 열 두 개만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규칙이 위배되죠. 그런데 우리는 행은 2인 거 확실한데 열은 1, 2, 3, 4가 다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떤 걸 쓰냐? 콜론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콜론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미콜론에 시프트 누르면서 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콜론이 쳐지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1씩 증가하는 모든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비단 인덱스에만 쓰는 게 아니고 매트랩 전체에 쓸 수 있는 건데 1, 콜론 4 하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4라는 숫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1, 콜론 5 하면 1, 2, 3, 4, 5죠. 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미리 참고삼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콜론은 이렇게 세 가지 숫자를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가장 왼쪽 거는 시작하는 숫자, 가장 오른쪽 거는 끝나는 숫자. 이 중간에 1은 뭐냐 하면 얼만큼 증가를 시키냐라는 겁니다. 자, 1에서 5까지 1씩 증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씩 증가한다는 말은 1씩 증가하는 경우는 아주
빈번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생략해버리면 매틀랩은 일씩 증가하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 끝나는 숫자를 콜론으로 하면 일씩 증가하고, 그리고 중간에 굳이 내가 예를 들어서 0.5씩 증가시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1에서부터 0.5씩 이렇게 증가하는 숫자의 꾸러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횡렬로 다시 돌아가서 2의 열은 1, 2, 3, 4, 열 다 알고 싶어 했죠. 이렇게 하면 1, 2, 3, 4가 다 선택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자, 여기 2행 1, 2, 3, 4, 열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좋은 기능 중에 하나, 자, 2행 지금 모든 거였죠. 1에서부터 4는 모든 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모든 열을 이야기할 때, 모든 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콜론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행이든 열이든 우리가 콜론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모든, 뭐 여기 열에 콜론을 하면 모든 열, 행에 콜론을 쓰면 모든 행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행, 모든 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원래 행열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2열 모든 행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 모든 행 그 다음에 2열 이렇게 하면 2, 6, 10. 자, 요거 제대로 선택됐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였잖아요. 2, 6, 10 제대로 됐죠. 자,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정말 혹시나 예를 들어서 2열 2, 3, 4 2행 2, 3, 4를 알고 싶다. 그러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쉽죠? 일단 2행인 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 이렇게 하면 6, 7, 8이 선택이 됐죠. 6, 7, 8이 선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자, 여기서 보면 6, 7, 8은 일단 6은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만, 8까지는 이게 4열이지만, 이렇게 4열을 했지만 4열이든 백열이든 관계없이 끝까지 가는 걸 원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AND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네요.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서 행렬에 내가 원하는 그 요소들의 정보만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 7, 8을 지금 뽑아냈어요. 이것 또는 이걸 통해서 6, 7, 8을 뽑아냈어요. 그러면 얘들도 숫자들의 꾸러미죠. 자, 숫자들의 꾸러미는 뭐예요? 행렬이죠, 행렬. 그래서 내가 어떤 행렬에 인덱싱을 통해서 일부를 뽑아내면 걔도 숫자 한 개든 숫자 여러 개든, 숫자 한 개면 당연히 1행 1열 행렬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행 3열이죠. 1행 3열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했던 2행에 4까지 요 놈을 y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y는 사이즈 당연히 1행 3열의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인덱싱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덱싱이라 하는데, 인덱싱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계산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계산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덱싱 또는 전문적 고급적인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여러가지 앞으로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좀 더 복잡하거나 고급스러운 인덱싱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만 알아둬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만 충분히 기억만 하고 있어도 인덱싱을 하는데,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 계산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행3열짜리 행렬 두 개가 각각 X와 Y에 입력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했던 이거는 3행3열을 행렬 두 개 곱하는 거, 뭐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뭐 이거 각각 이렇게 곱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3행3열짜리 행렬이 계산 결과가 되죠.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행렬의 연산법입니다. 그거 말고 때때로 이거 기억나십니까? 일반적으로 벡터 계산을 할 때 A1, A2, A3 곱하기 B1, B2, B3가 있을 때 얘와 얘 곱하고 얘와 얘 곱하고 얘와 얘 곱한 A1, B1, A2, B2, A3, B3 요 계산 기억나시죠? 이것을 내적이라고 해서 하고 영어로 dot product, 이거 혹시 아시나? 자, 내적은 각각의 요소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서로 곱한 그 결과를 똑같은 형태의 벡터 또는 행렬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내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행렬의 곱 말고 내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X의 일행일렬과 Y의 일행일렬을 곱하고 결과 이거 곱한 거, 그러니까 1 곱하면 2죠. 얘와 얘 곱한 거 3 곱하기 2 그걸 6 여기다 적고 4와 3 곱한 거 12, 이런 식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내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사실 여러가지 연산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냥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쓰면 이 결과가 안 나오고 그냥 계산이 되겠죠. 심지어는 이 계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행렬의 열, 뒤에 행렬의 행이 같지 않으면 에러가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행렬이 있는데 이렇게 3행3열이면 다행인데 둘 다 2행3열이다. 이 경우에는 내적은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 안 되죠. 그래서 내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적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적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냥 곱하기 기호를 쓰면 이렇게 계산되니까 내적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내적을 하고 싶을 때는 말이 좀 장황해졌는데 x 점 곱하기 y 이렇게 하면 내적이 됩니다. 자, 2, 3, 4 1, 2, 3 곱하면 이 각각 곱하면 2, 6, 10이 됐죠. 2, 6, 12. 그리고 두 번째 5, 6, 8 4, 5, 6. 자, 5하고 4 곱하면 20, 6하고 5 곱하면 3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자,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2행만 추려볼까요? x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하겠지만, 자, y도 자, 이렇게 하면 x와 y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x는 2행만 있고 3열, y 2행만 있고 3열. 자, 이걸 일반적인 행렬 계산으로 하면 에러가 나버리죠. 왜냐하면 얘는 열이 3인데 얘는 행이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와 y가 행렬의 정상적인 곱셈은 안 되죠. 근데 내적은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럴 때는 내적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내적은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점을 왜 하필이면 점이냐, 내적인데 이 점이 dot product라는 그 용어에서 온 거예요. dot product. 내적을 dot product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내적을 이렇게 중간에 이 점으로 하죠. 곱하기로 표현 안 하고 이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점으로 하면 이 마침표처럼 생긴 이 점의 기능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내적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점하고 곱하기 기호 이거를 동시에 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적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추후에 필요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